안녕하세요. 그날입니다. 정두원 전 의원, 다들 잘 아시죠? 이분이 그래도 나름대로,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대단한 결정을, 언행을 해주셨는데, 자,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을 국민이 뽑지 않습니다라고, 발언을 하셨어요. 정확하게 이게 언제쯤 발언을 한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찌됐거나, 이렇게라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 대한민국이 지탱하고 있는 건 아닌가,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뒤늦게 부정선거를 알게 돼서, 부정선거에 따른 어떤 관련법들, 또 사례,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공직선거법에 관련한 그런 거를 이렇게 배워오다 보니까 전자개표기, 선관위는 투표지 분류기라고 하는데 컴퓨터 제어형 시스템이 달려있는 전자개표기는 이미 시연을 통해서 또 어떤 그 사례를 통해서 조작의 위험성이 있고 이 기계를 쓰려면 어떤 법적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적으로 2002년 6월 지방선거부터 지금까지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들어왔고 2002년 6월 지방선거 노무현 그때 16대 대선 그때부터 다 총선 지선 대선에 사용하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을 국민이 뽑지 않습니다. 과연 이 분의 발언을 얼마나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고,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뒤늦게 부정선거를, 사실에 입각해서, 어, 공부하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비통하기 그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이 주권이 없는 그런 나라잖아요. 참 G20에 들어가고 어떤 그런 어떤 그 경제권이 11이라는 그런 말이 무색할 정도로 자주 독립을 하지 못한 참 이런 나라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타니스트, 삼파선을 긋고 휴전선을 그은 어떤 그런 세력들이 양털 깎기 목적으로 만들어낸 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도 방송에서 일부 말씀을 드렸지만 솔직히 그 남북 내전을 일으켜서 6.25를 일으켜서 수혜를 본 나라가 엄청 많잖아요. 유럽 쪽 마찬가지. 그들도 득을 받고 중국, 러시아, 미국 최대 수혜국은 일본 놈들이죠. 예? 참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망했어야 될 나라인데 오히려 그놈들이 참 6.25 특수로 인해서 미국이 미군정이 전초기지를 일본으로 삼으면서 참 그 망해가던 토요타가 하여튼 그거 생각하면 참 정말 불통 터지는데 어 사실 그래요. 그 작년 하순인가 언제 반민특위 발언 얘기해가지고 나경원이가 곤혹을 많이 치렀는데 솔직히 그 반민특위가 이승만에 의해서
해산이 되면서 어떤 그것도 어떤 시나리오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따지면 어쨌거나 하여튼 미군정이 일제 패망 후 들어와서 친일파들과 신분 세탁한 제한 일본인들을 그대로 기용하면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반미특위 부활은 당연히 돼야 된다. 그리고 그 이전에 뭐 그 사단법인 독립유공자 협회에서도 막 추진하고 특별법 제정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활동들 많이 하시는데 자, 그 역사 옛날 거 좋아요. 친일 인명사전 그것도 뭐 거기 나와 있는 사람들도 뭐 단죄해야 되고 다 단죄해야 되는데 정말 중요하다. 그거 단죄하지 않고는 정말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그것도 중요하고 그것들은 그것대로 가고 최근 한 넓게는 30년, 작게는 뭐 20년, 요 2, 30년 안쪽에 반민족주의자들이 더 지금 더 위험한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그래서 신 반민특위 재건을 하면서 그 옛날 그 친일파들과 현재 반민족주의자들 그것을 같이 가야 된다. 그 옛날 친일파에 한해서 하는 거는 그거는 의미가 없다. 물론 그것도 좋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현재의 2, 30년간 존재하고 있는 반민족주의자들 그 가장 큰 반민족주의자들이 세월 대학살자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아까 얘기했던 2002년 6월부터 사용하고 있는 부정선거 전자개표기 그거를 만들어내서 그걸로 인해서 낙점된 자들이 그 선출직자들 그런 자들도 신 반민족주의자들 아닌가. 그래서 이 신반민특위 재건을 해서 토착 외구와 토착 외구만 있겠어요? 밀정 외구는 없겠습니까? 이 밀정 외구들도 끌어내야 되고 숙미주의자, 사대주의자, 뭐 중국, 뭐 소련, 미국, 이스라엘, 영국, 프랑스 이런 사대주의자들도 반민족주의자들이잖아요. 대한민국이 자주 독립을 해서 외교는 자주적 균형, 실리적인 이익을 바탕으로 한 자주적인 균형 외교를 해야지 맞는 거지. 응? 아니 그 점령군이 미군인데 그들을 동맹이라고 가르치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치여법권이라고 분류해서 치여법권으로 놔두고 또 주소가 한국 주소가 아닌 그들 미국식 주소를 쓰고 있으며 생화학 탄저균 등 온갖 실험을 해도 이게 방치가 된다면 그게 무슨 동맹입니까? 국민들한테 호도하는 거 아니에요. 응? 점령군을 갖다가 동맹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자들이 반민족주의자들 아니에요? 예? 국민주권에 그 전시작전권 주권도 찾으려 할 생각도 안 하고 영통권은 말할 것도 없고 캠트레일이나 GMO 후쿠시마산 방사능 이런 거에도 저기 계속 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놈들이 반민족주의자들 아니에요. 예? 중도 유적지 허가해준 놈들도 마찬가지고, 한일군사 보호협정 체결하고 있는 놈들 마찬가지고, 응? 일본군 위안부 그거 저기 하는 놈들도 마찬가지고. 최근 신 어떤 그 매국노들, 응? 이놈들이 더 위험하다. 그 이놈들을 처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 반민특위 재건 부활은 확실하게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토착 밀정들 뿐만 아니라 어떤 그런 그 사대하고 있는 국민 자주성을 말살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세력들 모두 단죄를 해야지만 그 과거의 문제도 해결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현재가 더 중요하다. 현재도 오늘이 하루가 지나면 내일 과거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금 현재 20, 30년 요거에 중점을 둔 반민특위 반드시 이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날이었습니다.